TVQ 수학 Q원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일이죠. 11시가 돼서 스트리밍 하러 왔습니다. 주말 동안에 지난주 주중에 치러졌던 고3 이과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시간 연속으로 그냥 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미흡하고 마지막 문제에서 막 지친 모습이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보이더라고. 그런 모습들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한국산업기술대 문제입니다. 30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상태에서 3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집합 A가 주어져 있는데 fx하고 gx가 같은 함수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정의역이 0하고 1이 주어진 상태에서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고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0 집어넣으면 fx는 a다.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다. a는 바로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인데 a가 1이지. 그 다음에 우변은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b가 2는 지워지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이크를 안 꽂고 하고 있었구나. 잠시만요. 자, 네, 마이크 다시 착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요거 이제 세모 문제죠. 고1 과정 세모 문제인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바로 x자리에 뭐 대입하면 되니? k에다가 x자리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2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얘가 1,4를 지났는데 따라서 y에다 4 넣고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루트 3k다. 양변 제곱해주면 16. 뭐 틀린 것 같다. 다시 플러스 1을 안 썼죠? 죄송합니다. 자, y는 지금 이게 화면이 또 삐뚤어져가지고 신경 쓰이네. 루트, 자, k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고, 플러스 1을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줬습니다. 자, 여기다 1,4를 집어넣자. y에다 4, x에다 1 집어넣으면 루트 3k에다가 플러스 1이다. 1 넘어가. 1 넘어가면 3이 되니까 제곱해주면 9가 되고, 얘는 3k가 된다. 따라서 k는 3이다. 이 정도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자. 3번 문제. 조금만요. 잠시만요. 뭐 일단 최선을 다한 거니까 조금 보기 불편해도 이해해 주세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세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어떠한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 값이 유리수다 라고 해서 일단 루트를 다 없애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5 곱하기 2의 B승분의 5의 A승. 자, 이거의 전체 3분의 1승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이거 먼저 계산하면은 5의 A-1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B승은 위로 올라오면서 2의 마이너스 B승 뭐 요렇게 되는 거겠지. 이거의 3분의 1승을 해줘라 라는 거네. 각각 3분의 1 해주면 5의 3분의 A-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B 뭐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얘가 유리수라고 해서 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깔끔해야 되겠지. 분수꼴로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분수꼴로 나오면 다시 루트가 돼버리니까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요게 깔끔하게 분모가 없어져야 돼. 따라서 a-1이 3의 배수이든지 아니면 0이어도 돼. 그치? 모든 수의 0승이 1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a,b라고 했네. 그럼 a1 최소값이니까 a는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5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b는 이제
1이 되면 안 되고 2가 되면 안 되고 3이 되면 되는 거겠네. 3이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야. 그지? 2분의 1은 여전히 유리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따라서 B의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해서 A는 1, B는 3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4입니다. 4.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2차 방정식 두근 나왔네. 그럼 두근 합해볼까? 그런데 근의 꼴이 이렇게 나왔어. 두근 합해보자. 그런데 밑이 똑같고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알파 베타다. 얘가 두근의 합인데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따라서 3이다. 따라서 알파 베타 얼마다? 알파 베타 2의 3승이니까 8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소리 지금은 안 울리죠? 예, 지금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라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자. 로그 문제, 시험 범위 맞아, 로그는. 이 로그의 값이 정의되도록 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도 0보다 커야 되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되고, 또 밑은 1이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밑은 이미 2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진수 조건만 따져주면 되겠지. 따라서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지? 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이 부동 방향 바뀌면서 298 마이너스. 괜찮죠? 따라서 2와 9를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정수는 3부터 시작해서 8까지입니다. 등호는 안 들어갔어, 여기. 자, 따라서 3부터 8까지 자연수의 개수 몇 개냐면 6개가 되는 거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딱 보면 이항정리구나. 확률에 있는 이항정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바로 일반항 구해가면서, 써가면서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돼. OCR 일반항. R번째 항은 앞에 거에 R승, 그 다음에 뒤에 거에 O-R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숫자, OCR 숫자야. 또 2 여기 있지, 숫자. 2의 R승 숫자에다가 이제 문자는 x의 2r승 있고, 여기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r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를 좀 정리해 주면 x의 3r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문자에 대한 숫자 개수가 얘네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구하라는 건 x 4승의 개수 구하라는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네. 따라서 얘가 4가 되면 되겠네. 따라서 3r이 9가 되는 거니까 r은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r에다 3 대입하면 5c 3 10이죠. 그럼 3 대입하면 8. 정답은 10 곱하기 8 해서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역시 확률 문제로 나왔는데 A, B는 서로 독립이고 라고 나왔지. 이제는 우리 이거 알잖아. 독립이란 말 나오면 PA 교비가 PA 곱하기 PB 요거 쓰고 넘어가야 돼. 그지? 독립인 경우에. 독립이라는 단어 뜻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B는 4분의 1이다. PB가 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PA 교비여. 얘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A차 B를 말하는 거지. 수식으로.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의 여집합하고 A하고 공통된 부분이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이 될 거야. 그지? 그 빗금친 부분이 지금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아까 4분의 1이라고 주어졌잖아. 따라서 우리는 합집합이 주어진 상태죠. 따라서 P,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가 두 개 더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더해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지.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합집합 구하는 공식 써볼까? 그리고 구하라는 거 보니까 요거 P, B분의 P, A 교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PA 교비가 PA 곱하기 PB라 그랬지? 따라서 PA 요거를 구하라고 해서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분돼서 결국에는 PA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PA를 구하는 걸 그 X라고 둡시다. 그럼 합집합은 4분의 3은 어떻게 구해? 4분의 3은 PA 더하기 PB 그 다음 마이너스 PA 교비인데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니까 X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개 계산해주면 4분의 3X다. 그리고 4분의 1이 넘어가면 4분의 2다. 그치? 따라서 X는 3분의 2다. 즉 우리는 X를 PA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A의 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 다들 풀었을 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선분 AB를 T대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다. 그럼 X좌표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T대일이니까 T 플러스 1분의 T 곱하기 뒤에 거지. AB니까 뒤에 거 B의 X좌표 곱해서 OT다. 그리고 1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FT입니다. 라고 한 거야. 얘가 몇 사분면 지나냐?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유리함수 FT는 그래서 FX로 쓸까? 이제 AT로 쓰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T 플러스 1분의 5에다가 T 플러스 1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기 위해서 플러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가주면 되고 따라서 FT는 뒤에 거부터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5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T축 얘가 우리가 구하는 FT축이라고 했을 때 점근선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점근선이 Y는 5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퍼져나가는 직각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유리함수가 완성이 되겠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0일 때 값이지. 즉 0일 때 값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5기 때문에 0, 마이너스 2야. 따라서 0, 마이너스 2를 지나게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문제는 T는 뭐래 또? T는 0보다 큰 쪽이래잖아. 문제가 되게 어설프죠? T가 0보다 큰 쪽이니까 답은 뭐야? 1사분면 또는 4사분면. 1사분면과 4사분면이라는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9번 문제 fx가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 요거 자주 했지? 많이 했지? 자, 우리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뭐 이거 할까? 그냥 그림을 그려줄게. X축, Y축이 있어.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요거네.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칠게.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오른쪽은 이 무리함수 그리래. 무리함수 끝점 혹은 시작점. 끝점이라고 표현을 할게, 원장님은. 끝점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2를 끝점으로 갖고, 얘가 마이너스 3,2입니다. 끝점으로 갖고 그 다음에 안에는 플러스 밖에는 마이너스잖아. 따라서 4사분면으로 빠져나가는 무리함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니까 약간 좀 플러스 값이네. 뭐 그래 뭐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렇게 퍼져나갈 거야. 이거 곡선입니다. 곡선. 자, 그 상태에서 1대1 대응이다. 조금 더 세련된 말로 나오면 뭐가 나오겠니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지. 똑같은 말입니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랬을 때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잖아.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하 스캔해라 라고 했지. 상하 스캔했을 때 2개 이상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괜찮죠? 자, 따라서 상하 스캔했을 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왼쪽에선 직선을 그릴 거야. 직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반드시 요 점은 만나야 됩니다. 이 점이 만나지 않는다라면은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지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자, 따라서 마이너스 3,2를 지나야 된다. 그냥 끝났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얘가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3a는 1이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10번 문제. 그림과 같이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g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3과 7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hx가 주어졌어. 그랬을 때 hx, 그때 hx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좀 어설픈 문제야 이것도, 그지? 그림이 뭐 주어지는 의미가 사실은 없었는데 봅시다. 우리 fx-gx의 의미가 뭐니? 요거 의미가 뭐야? fx-gx 요거 얘 의미가 지금 교점이란 얘기야. 결국에는 우리 hx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2차식에서 1차식을 뺐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함없이 f의 최고차의 차수와 개수를 갖습니다. 2차항에서 1이라고 했지? 따라서 얘도 개수가 1인 2차식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만나는 점의 좌표 3과 7이라고 했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3, x-7 뭐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라는 게 문제니까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지? 꼭지점 구해주면 전개해도 되지만 전개 굳이 하지 말자.
대칭성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센터가 5가 되겠네. 따라서 5, 5 집어넣으면 2,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가 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 정답이 되는 거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조금 어설프게 나왔지. 그림이 굳이 안 지워져도 되는데, 좀 어설프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요거 기출이에요. 2018학년도 산업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 시행에 있는 거죠. 한국산업기술대 기출고사 중에 오전형, 오후형이 있는데 그 중에 오후형이에요. 자, 11번 문제 보자. 변역이 주어져 있어. 2부터 6까지. 그 상태고, 가운데는 지금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네. 유리함수 상당히 많이 나오지. 그럼 유리함수 이 가운데 거부터 우리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8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결국 x 플러스 2분의 8에다가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x축이 되고 y축이 되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2, 점근선은 1, 얘를 중심으로 이제 위에 있는 값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으로 퍼져나가는 직각삼각선 그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고민할 거 없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범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2부터 6까지만 보라고 했어. 따라서 2는 이 정도 되겠지? 6은 이 정도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만 이제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그치? 감소하는 그래프네. 잘 생각해봐.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 번만 표현을 해보면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4분의 8이니까 2,3이네. 2,3. 2,3. 그 다음에 6 집어넣어봐. 6 집어넣으면 8분의 8이니까 1. 6,2가 되겠지. 6,2. 그 다음에 요 사이만 그리니까 우리는 요러한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라고. 맞지? 자, 이제 빨간색으로 요거부터 볼까? y는 ax 그릴 거거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걔가 항상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것까지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x는 y는 bx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마찬가지로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 얘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져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때의 b를 a를 구하고 이때의 b를 구하면 그 답이 되겠지 그냥. 그치? 자, 요거 먼저 a부터 구해보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거보다 어때야 되냐면은 더 완만해져야 돼.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A의 최대값 구하려고 했으니까 A는 3분의 1이 그대로 답이 되겠지. 할만하죠? 그 다음에 여기 2,3이었어.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3이야. 2분의 3. 그런데 2분의 3보다 더 가파라져야지 노란색이 무조건 아래에 있겠지? 따라서 얘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가 당연히 답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 정답은 2분의 1이다 라는 4번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느냐 라는 기본기를 묻는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 자, 요거는 근데 뭐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과 거죠. 그래서 X입니다. X. 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적성고사 수업에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능을 위해서. 자, 13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1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그리고 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그 두 점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하나는 주어져 있고 하나는 an이라고 했어. 그럼 an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그림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직선이 뭐라고 했냐면은 y는 nx 플러스 n. 전개할게. y는 nx 플러스 n이야. y는 nx 플러스 n이다. 그럼 우리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당연히 연립해야 되겠지. 잠시만요. 그치? 연립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nx 플러스 n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좌변으로 넘겨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치? 오케이. 자, 이거 n 있다고 해서 쫄지 마. 인수분해 돼.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 번만 더 마이너스로 묶어줘 볼게요. 마이너스로 1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은 얘는 n 플러스 1하고 곱해주면 얘가 돼. 둘 중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얘는 x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다 마이너스 아래다 플러스 붙여주면 딱 나오겠네. 따라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는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다른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얘를 구해라. 얘가 바로 an이다 라고 주어진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우리 an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n은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거지. an 구했으니까 제곱하래. 그럼 분자는 최고차가 뭐가 돼? n제곱에다 4 곱하니까 4n 제곱이고 분모는 n 제곱이었어. 따라서 최고차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이과권으로 넘어갔죠. 무한급수, 이과 학생들, 수능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까? 오랜만에. 얘는 말 문제가 중요하지. 무한이라는 말을 원장님은 많이 써. 아직도 옛날 사람이라. 무한급수가 수렴하잖아? 그럼 무한수열이 0이야. 그치? 따라서 무한급수가 얘가 지금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리미트 직접 취해주면 0이야. 따라서 암산도 가능하겠네, 이거. an이 어떤 꼴로 나오는지 알겠네, 그지?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는 문제에다가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샌드위치 공식 적용이 되겠죠. 이과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서 이 문제 보긴 보셔야 되는데, 문과 학생 혹은 적성고사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도 이번 강의에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도 마찬가지죠. 급수가 나왔어, 급수. 요거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이거 이제 문과 과정 아니고 이과 과정으로 넘어간 급수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16번 문제. 요게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수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 유형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 문제. 자, 일단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fx 곱하기 gx를 했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럼 우리 좌극한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라고 하고 좌극한 거 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 뭐 하나 쓸까? 이렇게 되고 fx는 1에 대한 왼쪽이잖아. 따라서 뭐냐면 x-1분의 1이고 그 다음 gx는 x제곱 마이너스 a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일단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3개 뭐야? 함수값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따라서 얘는 좌극한이야. 이제 우리 우극한 쓴 다음에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우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극한은 리미트 x에다가 1로 가는 우극한 구할 거야. 1에 대한 오른쪽에서는 fx는 2x네. 그지? 그 다음 뒤에 거 gx는 x분의 1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겠죠? 일단 요거는 직접 구할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 그지? 그런데 우변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 1 대입해보니까 약분돼서 그냥 2네. 끝났지? 요거 뭐 미친풀이 방법 써도 되고 아니면 약분해도 되고. 그지? 아니면 0분의 0꼴로 바로 나오네. 왜? 1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이잖아. 따라서 분자도 0이 나와야 되겠지. 어떠한 값이 나오니까. 수렴하는 값이 나오니까.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는 1-a가 0이 돼야 되고 a는 1이다. 이것도 약간 뭔가 2% 부족하죠. 문제가 좀 어설퍼요. 어설프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맞춰야지 적성고사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이렇게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제부터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y가 3차 함수로 나왔는데 점 A와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네. 따라서 일단 미분해봐. 적어. 원함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접점에 x 좌표인 0 대입해. 그럼 2네. 그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야. 그 다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A 대입해야 되는 거겠지? 자, A 대입하면은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2가 지워져. 그러면 3A로 묶어줘 볼까? 3A로 묶어줘 보면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있겠지? 있겠지? 자, 그래서 A는 뭐가 돼? A는 0 또는 2가 돼. 0 또는 2가 되는데, 얘들아, A가 0이 돼버리면은 같은 점이 돼버려. 그지? 그러니까,
위의 점이라고 다른 두 점이라고 했잖아. 분명하게. 따라서 A는 0이 아니고 A는 2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B점의 좌표는 따라서 0이야. 0컴마야. 그 다음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0 대입하면 얼마야? 0이 왜? 언행 불일치. 0이 아니라 2야, 2. 그치? A가 2야. 그럼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2 대입하자. 2 대입하면 8에다가 2 대입하면 2, 4, 3, 12에다가 2, 4. 따라서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겠네요. 2,0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3차 함수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한 거 여기 있었잖아.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봐야 되겠네. 2 대입하면 2, 4, 3, 12, 2, 6, 12 플러스 2. 따라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겠지. 기울기가 2면서 이제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설정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0은 기울기 2에다가 x-2 처리해주시면 되고 y는 2x-4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놈의 y절편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18번) 자, 이제 수시 원서 기간이죠. 23일부터 시작돼요. 내일 모레죠. 수요일부터 수시 원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학생들 뭐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소신 있게 쓰시기를 바랄게요. 예. 일단 고3 그 학교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뭐 학교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어.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낮게 써서 낮게 쓴 다음에 거기 붙으면 다행인데 거기만 붙으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교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약간 소신 있게 지원하는 것도 총 6개 기회나 있잖아. 6번 기회 있잖아. 수시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소 2개 정도는 그냥 질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개 중에 6개 다 붙은 걸 6승. 바보입니다. 원서 못 쓴 거야. 그건 그 학생을 지도한 사람이 잘못인 거야. 제일 좋은 건 사실 1승 5패지. 하나만 붙고 5개는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잘 쓴 원서야. 맞잖아. 그런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나 좀 쫄리잖아. 그치? 만약에 그 하나가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또 떨어지면 6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물론 정시도 있지만 정시를 요새는 정시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는 수시 준비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 좀 불안하다 생각이 되면은 2개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쓰고 수시에서 꼭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랑 꼭 비교해 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능을 봤을 때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쫄아서 사실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원서들을 잘 써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미침풀이 방법이지.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대입. 그럼 G' 1 플러스 2H에다가 속미분 2 해주면 되고 상수 날라가고, 여기다 0 대입하면 G' 0 대입하면은 G' 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답이 되는 거겠지. 자, 좌변 우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따라서 좌변 미분하면 G' X, 우변 미분하면 상수부터 변수 x까지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안에 있는 게 쏙 나오지.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이젠 괜찮을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 집어넣으면 G'1은 3이 되는 거고, 여기다 2 곱해서 6이다. 순식간에 날라갔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18번 정답 구했고요.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좀 전의 문제와 똑같이 나왔네. 그치?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꼴로 나왔죠. 그래서 좌변, 얘 상수부터 x까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유형이라서 원장님이 요 유형이면 얘 상수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좌변 미분, 우변 미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지. 그 경우는 안에 있는 게 t인 경우야. 즉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불순물이 있을 때는 일단 얘를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해서 인테그럴을 찢어놔줘. 자, 전개해볼게.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x 곱하기 ft dt,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t까지 x까지 tft. 요거 뭐 안 보이는 사람 없겠지. 그냥 단순하게 찢어준 겁니다. 전개해서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전개한 다음에 인테그럴 찢어준 거야. 다른 거 없어. 자,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t가 문자인데 x가 있으니까 요건 상수 취급해줘서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가도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이 상태가 되는 거겠지. 이 상태에서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얘는 조심해야 돼. 두 덩어리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이제 미분하면 fx로 나오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괜찮지? 자,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x 곱하기 fx 이렇게 쏙 나오겠네. 따라서 좌변은 정리가 됐네.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래서 얘 전체적으로 미분하면 얘 바로 나올 텐데 괜찮아. 이 정도는 시간 조금 투자해서 꼼꼼한 게 차라리 나. 외우려고 노력하지만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그냥 지금 원장님이 하던 방법대로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우변을 이제 또 미분해야지. 아니, 좌변 미분한 거니까 우변도 미분하자.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인테그럴 꼴이 남아있네. 한 번 더 미분하자. 그럼 fx는 6x 끝 됐죠? 따라서 1 값은 f1의 값은 6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게 지금 원장님이랑 같이 수업을 원장님이 풀어주면서 이거 보니까 좀 이게 수월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난이도 좀 있는데 이런 문제들 꽤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20번 문제 볼게.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요거는 이제 진리도록 했다. 그지? 요거 뭐야? f1-x랑 f1+x랑 똑같아. 이 소리는 뭐야?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라는 거야. 괜찮겠지? 대칭축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무조건 대칭이 돼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야? 이것도 지겹게 했지, 지겹게. 뭐야? fx는 fx 플러스 2다. 얘는 주기가 2다. 즉, 2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야. 즉, 정리하자면 2를 기준으로 주기를 가지니까 2를 기준으로 반복되면서 1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어야 돼. 그럼 그림 아무거나 그려. 편하게. 대칭이 되게끔. 여기가 1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쳐 그냥. 여기가 0이야. 이렇게 돼. 여기가 2야.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와서 그대로 주기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주기가 2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 괜찮겠죠? 그지? 자,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인테그럴 값이 4래. 0부터 1까지 인테그럴 값. 그럼 요 넓이가 4란 얘기네. 요 도형이. 그지?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하래. 아니, 마이너스 1은 어딘데? 여기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하래. 정답은 8이지 뭐. 그지? 이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물론 fx가 어떤 값인지는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대칭과 주기 성질을 이용해서 fx의 식 또는 개형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자.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f1은 0이라고 주어졌어. 얘들아, 잘 봐봐. 똑같은 fx가 있는데 얘는 2부터 2017까지 인테그럴 할 거야. 2부터 2017까지 인테그럴 할 거고 얘는 2보다 조금 왼쪽에 마이너스 2부터 2017까지 인테그럴 할 거야.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대. 그 소리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즉 0이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부터 2017까지랑 2부터 2017까지랑 인테그럴 값이 같게 되는 거겠지. 그지? 따라서 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한 거 fx를 하잖아?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아무것도 없다라기보다는 인테그럴 값이 0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지.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창의 개수가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fx 설정할 수 있겠네. fx 뭐라고 설정할까? x제곱 플러스 나머지 몰라. fx 플러스 b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요식 이용해서 얘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x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어디야?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3분의 8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 4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따라서 빼줄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얘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결과가 얼마가 된다라고 한 거야? 그 결과가 0입니다 라고 한 거네. 그치? 자, 차분히 정리해주면 얘는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a니까 2a가 날라가네. 오케이. 2b 플러스 2b니까 플러스 4b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4b는 뭐냐면 4b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될 거고, 그 다음 b는 뭐냐면 4로 나눠줘. 이제 b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b 하나는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조건, f1이 0이라고 주어졌잖아. 따라서 1 집어넣어 보자.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주어진 거지.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그 다음 b가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따라서 a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뭐였던 거야? fx는 x제곱에다가 a가 3분의 1이야. 3분의 1 x,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건 f4를 구하라고 했네. 4 대입하면 4, 4, 16,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쭉쭉 날아가서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 요거 급수와 이제 무한급수, 그 정적분과 무한급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원인데 마찬가지로 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과 문제입니다. 스킵을 하도록 합시다. 자, 23번 문제 보자. 이 문제는 좀 괜찮게 나왔어. 23번 문제, 직선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있어. 그리고 y는 2x-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전체 걷어 올린 그러한 절대값 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 거야. ft는 뭐냐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ft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절대값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절대값 그래프 우변 전체 y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그냥 안에 있는 그래프 그린 다음에 걷어서 올려주면 돼. 마이너스 나오는 쪽을. 따라서 얘 절편 이용할까? x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x. 따라서 0하고 2가 절편이 되는 거겠지. 0하고 2가 절편이야.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가? 위로 볼록이지. 원래는 위로 볼록인데 얘가 마이너스 나온 부분을 걷어 올려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야. 마이너스 나온 부분을 걷어 올려줄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는 대칭축 이용해서 1일 때 값이니까 우리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당연히 1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1이다. 1.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y는 t라는 상수함수 그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ft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이게 t축입니다. t축. 이게 ft축이고, 자, 만약에 얘들아 t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에이,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아까 그랬던 요거랑 요 그래프가 지금 이 절대값 그래프잖아. 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0개야. 따라서 만약에 t가 음수잖아. t가 음수면 만나는 점이 0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t가 0이어봐.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여기 있네. 하나, 두 개 만나네. 따라서 0일 때는 2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2. 여기 2 쓸까? 2.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볼까? t가 0보다 조금 큰 놈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t가. 그치? 그럼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 계속해서 4개가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괜찮겠지? 따라서 어디였어? 이게 1이었잖아. 따라서 0부터 1까지는 4개네. 따라서 0부터 1까지는 4개야, 4개. 이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 1일 때는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네. 그치? 따라서 1일 때는 3을 찍어줘야 돼. 여기 어설프게 가운데다 3.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1보다 커봐. 그럼 어떻게 돼? 1보다 크면은 교점이 이제 2개로 일정해지지. 따라서 그때부터 다시 2개.
이딴 식의 괴상한 그래프가 나오는 게 바로 FT 그래프입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수능 특강에도 요 문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해나가 보자. 1번. 이 FT 그래프, 이제 쉽네. 그림 그려놓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로 바뀌었지. 그지? 그림 안 그려놓고 이거 보기만 쳐다본 사람들은 틀렸을 거야, 이거. 자, 먼저 1로 가는 좌극한 구하래. t가 1로 가는 좌극한 얼마야? 4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맞지? 그 다음에 1로 가는 우극한, FT 1로 가는 우극한 얼마야?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입할 생각 하지 마. 그냥 1 대입해봐. 그럼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데 0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0으로 가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0에 대한 우극한이랑 똑같은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지. 0에 대한 우극한 얼마? 4가 되겠지. 됐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따라서 2 곱하기 4에서 8. 요것도 맞는 말이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FT는 1에서 연속이다. 자, 1에서 연속이야. 에이, 딱 봐도 빵꾸 뚫렸잖아. 그렇지? 함수값은 존재해.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에서는 불연속이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기역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24번 문제 또 볼게.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 위에 점, 실제로 1하고 2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1,2에서의 접선을 구할 거야. 그런데 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r. 이렇게 글로 보면은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림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림 보고 우리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은 p, r 구할 거고 p, q 이 길이 두 개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원래 함수 미분하면 3x제곱. 여기다 접점이 중요하지. 접선의 방정식은 1 대입해.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3이다.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따라서 y-2는 기울기 3 써주고 x-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정리 좀 할까? y는 3x-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q점은 이미 나왔어. q점, 그지? q점 요거, q점 요 점은 마이너스 1이야. 0,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q점은 이미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r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r점은 뭐냐면 지금 방금 구한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래 함수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이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연립해야 돼. 원래 함수는 뭐였습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이었다. 그리고 방금 구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뭐였어? 요거였잖아. 3x 마이너스. 따라서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저 r점의 x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이것도 시간 절약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적성고사잖아. 그지? 시간 아껴야 되잖아. 이거 일단 얘하고 연립하면은 1에서 접하잖아. 그럼 이 3차식은 무조건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뭐 물론 조립제법으로 해도 돼. 근데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 버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최고차는 x 1차식이어야 되잖아. 얘 2차식이니까. 근데 최고차가 x 세제곱이니까 x가 돼야 되잖아. 상수항은 플러스 1이잖아. 얘는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가면은 다만 뭐 한 10초, 20초라도 아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또 다른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1에서 접하는 거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이 r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다. 마이너스 2를 이 직선에다 대입하든 아니면 이 원래 함수에다 대입하든. 마이너스 대입해가 얼마야?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끝났지? 자, 그럼 PR의 거리를 구해보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1,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 구해보자. 339 플러스 99, 81 루트 9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PQ 구해보자. PQ는 뭐냐면은 요거 1,2와 0, 마이너스 1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러면 1, 2는 1 플러스 339 1, 1은 1 맞지? 그 다음에 339 루트 10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90분의 루트 10 따라서 루트 9분의 1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27번 문제. 그림과 같이 y는 2x제곱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점 P가 2x제곱을 따라 2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다음 페이지에. 즉,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라는 쉬운 문제야. 그럼 요 사각형 넓이 구해봐라. 그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라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아는 점의 좌표는 요게 있네.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 나머지 점들은 모르네. 그러면 요 P의 점의 좌표를 양수 A, 요게 2차함수 U의 점이니까 2A제곱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쭉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A, A, 2다 라고 쓸 수 있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A 제곱이다. 끝났네. 그지? 따라서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A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세로의 좌표 길이는 2에서 2A 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고, 이게 바로 사각형 넓이 Y라고 할게. 이 넓이다. 그지? 자, 차분히 전개하자. 이거 계산 또 실수하면 안 돼.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2. 여기까지 계산 실수한 거 없죠?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와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3, 1, 3,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치?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A는 양수라고 설정을 했지. 따라서 0보다 오른쪽만 봐야 돼. 0보다 오른쪽만 봤을 때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겠네. 할만하죠? 따라서 3분의 1을 집어넣은 게 바로 최대값이 될 거야.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9분의 1에다가 9분의 2,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정답인데 여기에도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27m을 구하래. 그걸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7을 곱하래. 분이 되면서 정답은 6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 정규분포 문제 나왔지? 그랬을 때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a제곱이 어딘지 모르겠어. 요게라고 쳤을 때 이 넓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 2-3a는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2-3a 해준 다음에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했는데 두 개가 넓이가 같대. 좌우 대칭이잖아. 그지? 따라서 얘하고 얘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얘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두 개가 평균이 6이라고 했습니다. 6. 평균이 6이다. 이렇게 했어. 따라서 얘하고 얘의 평균이 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줘봐. 그럼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a 얘를 갖다가 나누기 2를 해준 게 평균인데 그게 6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요거 순서만 살짝 바꾼 거야. 2 곱해주면은 12 마이너스 10이 넘어오자. 이렇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다. 따라서 2, 5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죠? 따라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어. 자, 이항분포 b가 주어져 있는데 두 개가 주어져 있다. x하고 y가 따로따로 주어져 있어. 먼저 x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 곱해줘. 그러면 4, 32, 4, 28, 32가 지금 x 얘기하고 있어. x에 대한 평균이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다가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곱해줘야 되지. p가 4분의 1이니까 npq가 분산이잖아. 4분의 3 곱해줘. 따라서 vx는 얼마야? vx는 4, 8에 32, 8상 24, 2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두 개 곱해주면 평균이야. 2분의 n. 그치? 여기다가 다시 p가 2분의 1이니까 q도 2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해서 4분의 n이 바로 vy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요거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vx는 뭐? vx는 24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거 2 제곱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지? 4 곱하기 vx잖아. vx가 4분의 n이다. 이렇게 따라서 n은 2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30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지? 항상 이 문제는 안 나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평균 줘줬고 표준 편차 줘줬고 맨 마지막에 50분 이상 구하라 라는 간단한 표준 정규분포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P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50 이상인 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 표준 정규분포 Z로 돌려줍시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5다. 그럼 5분의 그 다음 평균은 얼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50이고 평균은 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끝났네. 그치? 따라서 5분의 10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다. 표준화 시켰을 때. 따라서 표준화 시켜주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라고 쳤을 때 요거. 항상 우리 표준 정규분포는 0부터 오른쪽까지 나온다고 했죠. 0부터 2까지의 값을 쳐다보니까 0.48이래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0.02가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전체 학생이 4,800명이래. 따라서 4,800명에다가 0.01을 곱해주면 96명이 정답이 되는 거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거 다시. 아까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몇 번이었죠? 요거였나요? 요거였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요거 한 문제만 다시 볼게요. 빠르게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자 그러면 다시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런데 절대값을 취했을 때 걔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2보다 큰 오른쪽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고. 이거 진짜 헷갈리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더 올려질 거고 그때값이 생겨. 그때값이 생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2에서 여기가 2여야 되고 그래야지 걷어 올려주면서 극대값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2보다 오른쪽에서는 F'의 양수인 것도 만족시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끝났네. 여기서 접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이제 따라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면 되는 거겠다. 다시 한번 그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갖는다고 쳐봐. 즉 극소값이 x는 2에서 갖는다 라고 쳤을 때 얘 양수 걷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2에서 극대값 갖는 거 충족시켜주죠. 그치? 그리고 또 원래 함수인 흰색을 봤을 때 2보다 오른쪽에서 전부 다 증가하니까 프라임이 0보다 큰 거. 괜찮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아까도 이 그림 그렸다가 그냥 지운 것 같아. 아니라 그러고 혼자.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얘들아 봐봐. 극대값이 걷어 올렸을 때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걷어 올려진 게 2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리고 요 점을 우리 지금부터 알파라고 하자. 요 점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럼 일단 알파에서 근을 2개 가져야 되고 베타에서 근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fx는 일단 최고 차이에서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베타 x 마이너스 베타다. 이러한 3차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f 프라임 x를 물론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는데 곱의 미분법 쓰자. 앞에 거 미분하면 2 x 마이너스 알파,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1.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 이렇게. 괜찮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원래 함수 이 함수의 극값이 2잖아. 2하고 알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 그지? 그런데 일단 x-알파로 묶어줘 볼까? 오케이. x-알파로 묶잖아? 그럼 여기 남는 거는 2x-2베타. 그 다음 여기 x-알파 하나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x-알파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알파는 6이잖아. 그치? 그 다음 요거 얘가 되는 거겠지.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0이 돼야 된다. 그치?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이거에 x를 구해주면 x는 뭐냐면, x는 여기다 2 집어넣자, 그냥. 여기가 2 집어넣는 게 0이 돼야 되겠지. 극소값이 원래 2였으니까. 근데 여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베타.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원래 식에다가 요거 그 값 주어졌으니까 함수값이잖아. 2분의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자, 얘를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따라서 얘를 정리를 좀 해주자.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알파는 2베타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 거야, 얘들아. 그럼 2분의 1에다가 알파 자리에 요거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베타에 계산을 값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베타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2, 2분의 13? 2분의 13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알파는 6 마이너스 2베타. 왜 또 틀렸냐 계산이. 왜 이럽니까 오늘 진짜. 다시 요거 여기서 x가 2 요거 집어넣으면은 x가 2가 답이었으니까 4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돼야 돼.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극소값의 x좌표가 2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6이고 알파만 넘어가자. 그러면은 6 마이너스 2 베타가 돼야 돼. 왜 틀렸냐 이렇게. 그지? 알파에다가 지금부터 6 마이너스 2베타 집어넣을 거야. 6 마이너스 2베타 집어넣을 건데 또 함수값 아까 2,2분의 1이었지?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어.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또 2 마이너스 베타. 이걸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파 자리에다 6 마이너스 2베타 집어넣을 거야. 6 마이너스 2베타 알파 자리에다가 6 마이너스 2베타 6 마이너스 2베타 집어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되겠다. 2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베타야. 그럼 마이너스 2 끄집어낸 다음에 제곱하자. 그럼 4.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끄집어진 거야.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2 끄집어냈으니까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끝났어. 이제 베타는 넘어가서 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베타가 2분의 5니까 어디 있어 아까 알파는 여기 있잖아. 여기 6 마이너스 2베타였지. 저기다 대입해주면 알파도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x하고 알파를 요 값과 요 값에 대입해 주시면 그럼 fx가 나오니까 거기다 또 3을 대입해 주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요 문제 괜히 조금 덩치 큰 문제였는데 방심했다가 이 계산이 자꾸 실수하는 컨디션 난조 때문에 핑계예요. 핑계. 어쨌든 계산 실수 때문에 조금 보는 여러분이 좀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꼼꼼히 어쨌든 개념 자체, 논리 자체는 잘 설명드린 것 같아요. 계산 부분 실수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맨날 틀리네 이거. 안녕.